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 때 윤 대통령하고 김진표 당시 의장이 독대를 했대요. 그때 나눈 대화가 이 회고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전 의장 말은 뭐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옳다. 장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말이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야,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내가 놀랐어요. 얘기했잖아. 많이 아프다고. 이때부터 계속 아팠던 겁니까? 아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 방송에 나오다 그런 얘기를 그대로 대통령이 국회의장 만나서 할 정도니까. 그 유튜브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참 그 김진표 의장은 제가 뭐 잘 압니다만 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옛날에 국방위도 같이 했고 술도 같이 그렇군요. 먹었고 예. 해외 출장도 같이 갔고 내가 좀 많이 겪어봤는데 네. 그분이 가끔 우유부단해서 욕을 먹을지언정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경망스럽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 양반이 회고록에 적을 정도면 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느꼈을까. 아 이렇구나. 그렇죠. 대화가 안 이게 통하는 거 이렇구나.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에. 예. 자, 대통령실은 이렇게 공지를 냈더라고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누었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이거를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차마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회고록이 빠른 감은 있지. 대부분 정치인들 회고록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어서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시간이 지나서 하던데. 그런데 이렇게 빨리 회고록이 나와 저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욕을 먹더라도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빨리 이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빨리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박홍근 의원도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의장으로부터 대화 내용을 들었다. 당시 메모로 남겼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원내일당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에게 해임 요구에 의해 국회 탄핵까지 연이어 강력히 추진했던 저였기에 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김진표 의장과 얘기를 나눴다고 또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간접 확인해 준 박홍근 의원의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박홍근 의원조차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서 최혜병 사망 사건, 순직 사건까지 이렇게까지 또 나오고 있으니까 경로하고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동안 치료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달마대사께서. 내가 요전에 어떤 한 삼선 의원을 만났는데 네. 참 힘들어 하더라고. 아, 보람과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예. 내가 요즘 정치인들한테서 흔히 듣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회의원 상담소를 개설할까 해. 국회의원 상담소. 어, 좋네요. 부제가 뭐냐? 네.
정치적 우울증에 대하여 정치인은 왜 우울한가? 아 예. 그게 그럴 만한 게 내가 상담을 많이 했다고. 그래 국회의원들 상담을. 그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비교섭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가에 앉는다고. 그러면은 각 당에서 출당하거나 탈당당한 사람들이 꼭 내 앞자리나 옆자리로 와. 아 그렇죠. 그쪽으로 오게 되죠. 언론에서 시끌벅적한 의원 신문에서 오면 다음날 내 옆자리야. 그래가지고 많은 의원을 맞이했지. 4년간.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국방위로 가. 네. 거기에 또 와. 아. 그 비인기 상임위로 강제 배정돼서. 예. 야, 그 서럽더만. 그 뭐 국방 전문가도 아닌데 출당당하고 탈당당하니까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방위로 가세요. 그 여기가 무슨 국회 관심병사 캠프. 관심병사들 오면 네. 그린 캠프라고 있어. 군대. 그린 캠프. 여기가 보니까 국방위가 국회 그린 캠프더라고. 우울증 환자들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정치인들의 그 눈을 통해서 정치의 세계를 보니까 아. 더 많은 게 보이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준다고. 위로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서영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 명예회복해서 지금 화려하게 컴백을 했지만 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대에서는 저 탈당해가지고 맞아요. 예. 국방이 내 옆자리로 옮겨. 맞아요. 본회의장에서도 네. 내 앞자리고. 그때 좀 그래서 상담 많이 내가 하셨어요. 그 당 돌아가지 마라. 나하고 여기서 우리 저기 뭐야 무소속으로 하죠? 나하고 우리 재밌게 정치하자. 그래 서영교 최고위원 그 남편을 잘 알거든. 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위로해 힘좀 주셨군요. 내시고 대신 예. 우리가 재밌게 하면 돼 이랬거든. 훗날 네.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셨어요. 몇 달 있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5일장을 치르고 국회 왔지.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 손을 잡으면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더니 예. 사실은 나도 어려울 때 극단적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어디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를 지켜주고 국회 나오면 김 의원이 나를 그 당 복당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하자 이럴 때 그 두욱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야. 사실 그 전에 한 말은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네. 사람 보기가 좀 짠해서 위로하고 한 말인데 아이 또 그렇게 위로가 됐구나.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내가 보니까 예. 이 정치적 우울증에 대하여 내가 뭐 언젠가 좀 할 얘기가 많다 내가 그렇네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 국회 입법 청문회 전에 음. 그 내가 어디 다른 유튜브 나가가지고 그 박대령한테 영상 편지를 띄웠거든. 그때 저기 예. 자기가 소속된 해병에 치부를 말해야 되는 군인의 고통은 청문회 나가서 군인의 고통은 누가 말해도 위로가 안 된다. 그럼. 그런데 이제는 그 군의 명예, 군인의 어떤 그 영광, 네. 이런 거 뭐 동료에 대한 미안함 다 모든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일 하루만큼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하시라 이랬는데 전원이 왔어. 그래요? 그 말에 위로받아. 힘이 나고. 큰 힘이 됐다. 그리고 끝났어 이제 청문회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반응이 궁금해서 내가 또 전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 이 청문회가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대령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럼요. 왜냐하면 이틀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틀막. 얼마나 또 그래서 외로웠겠습니까? 조직을 배신한 걸로 낙인 네. 찍히고 반역자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국민들 앞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월이 10개월 가량 이어졌던 거죠. 하하.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세월이었다.
근데 이 청문회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그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그 박대량뿐만 아니라 그 이용민 중령, 아, 예. 또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사관들, 또 유족들, 네. 이런 아픔들이 최근에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이 청문회의 본질은 네. 사람에 관한 청문회고 아, 그 생명에 관한 청문회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저런 어떤 거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개설해 가지고 상담소. 무료 상담을 하는 줄을 게 서시오. 어떨까? 번호표 그런 뽑으세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아, 거지.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8번 내 의원들은 다 상담하셔야겠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요? 아니 거기엔 108배부터 하고 108회부터 하고 오라. 그거 갖고 안 들으면 3,000배를 하고 와. 3,000배를 하고 와라. 참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국방 전문가시고 외교 전문가셔가지고 북러의 이 밀착이나 또 우리의 군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 그걸 9.19 유심히 군사합의 이 보고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나눠야 돼요. 이 분석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국내 상황이 심각하고 의혹들이 증폭이 돼가지고 아니 뭐 아, 여기서야 참. 시간이 없지만 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예,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남북 간의 긴장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오밀풍선 계속 보내고 있고 북한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해법이 북에서는 있나요? 오물풍선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구나. 이걸 깨달았으니 안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저비용 고효율이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네.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포사격을 했잖아요. 우리가 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같이 가는 거지 뭐. 오물풍선만 보내겠어? 참 더 있어요. 너무 걱정돼요. 예. 이게 이 최혜병 순직 사건 이것도 빨리 진상 규명해야 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면 이 우발적인 사안이 크게 될 가능성이 또 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 일각에서는 그 오물이 사람의 오물이 아니라 동물의 오물이기 때문에 거름풍선으로 불러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그 거물은 풍선 많이 보내면은 농사 잘 되는겨? 농사 잘 되고 어디서 좋다고 해야 돼. 개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로 국민들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말장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를 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걸 모면해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도 불안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 오늘 아마 종대타임 우리 김종대 교수님의 이 달마대사의 이 철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무릎을 치시면서 맞아. 이 김종대 교수님이 정말 국회의원들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김종대 교수님의 활약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약이 되고 또 우리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프지 마시라. 그렇죠. 아프지 마시라. 네. 그런데 아프지 않는 방법은 네. 끊임없이 미로와 같은 정신의 세계에서 나를 찾아서 헤매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세상은 너무 재밌다. 내가 최근에 중국의 그 SF 소설가 류추신의 네. 삼체라는 소설을 거의 이제 독파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삼체 저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올라온 건 제가 봤어요. 나는 그걸 보고 원저로 봐야겠더라고. 한 2,200페이지 돼. 대서사시군요. 장편 소설. 이 소설이 있어 나는 한동안 행복했다. 찾으니까 있어. 그래요. 뭔가 우리를 각성시키고 재미를 주는 게 도처에 널려 있어. 찾아 나가. 그래야 아프지 않아. 그래도 아프면 108배를 마시라. 아프지 마시라. 네, 아프지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저희가 또 힘을 내게 되고 또 치유의 그런 감정도 생기거든요. 자,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